노인네 말기 못 알아들어요? 당장 안 가면 끌어냅니다. 위병소 앞에서 병사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은 철문을 붙잡은 채 부대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여기 있다네 잠깐만 만나게 해주게. 하지만 다음 순간 병사 2명이 노인의 팔을 잡고 그대로 정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노인은 눈 쌓인 바닥 위로 넘어졌습니다. 위병소 안에서는 웃음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별짓 다 한다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군단장 의전 차량이 위병소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별 3개가 빛나는 장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부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의리입니다. 여러분의 의리가 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오후 최전방 군단 예하 보병 사단 위병소 앞 찬바람이 진입로를 훑고 지나갑니다. 철문 너머로 부대 안의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이죠. 도로 한켠에 쌓인 눈은 아직 녹지 않은 채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 한 명이 천천히 위병소 쪽으로 걸어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죠. 오른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노인은 위병소 앞에 멈춰서서 철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박진혁이 노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이 철문 쪽으로 눈길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안에 아들이 있소. 아들 좀 만나야겠소. 박진혁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어요. 면회 신청은 절차가 있어요. 신분증부터 확인하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그냥 빼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신분증은 됐소. 그냥 아들만 좀 불러줘요. 강혜우라고 이 부대에 있는 거 맞지 않소? 박진혁이 미간을 좁히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규정이 있어서요. 신분 확인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문 앞에 서서 부대 안을 바라봤죠. 발을 옮기지도 몸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박진혁이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임 근무병 윤태성이 유리창 너머로 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박진혁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아내 아들이 있다는데요. 신분증도 안 내놓고 그냥 불러달라고 하네요. 윤태성이 창밖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안내했으면 됐지. 안 가면 그냥 두면 돼. 하지만 노인은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발을 모으고 눈이 쌓인 도로 옆에 꼿꼿이 서서 철문만 바라봤죠.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낡은 외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윤태성이 초소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르신, 여기 계속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민원실로 가세요. 노인이 윤태성을 한번 보더니 다시 철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아들 볼 때까지 여기 있을 거요. 윤태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태성이 초소로 들어가 무성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위병소입니다. 외부 민원인이 정문 앞에서 출입 요청을 반복하고 있어요. 신분 확인도 거부하고 이동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무성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규정대로 출입 통제 유지해. 계속 버티면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윤태성이 무성기를 내려놓고 박진혁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인의 양옆으로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노인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두 근무병이 노인을 정문 밖 인도 쪽으로 밀어냈죠. 노인의 발이 눈 위를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잡으려 두 발을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인이 도로 옆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박진혁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윤태성이 짧게 말했어요. 일어나실 거야. 들어가자. 두 근무병이 초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죠. 외투 무릎에 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옷을 털지도 않았어요. 봉지를 다시 집어들고는 철문 쪽으로 몸을 돌렸죠. 두 발이 그 자리에 단단히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문 너머 부대 안에서 점호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노인은 그 소리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병소 앞. 하늘이 채 밝기도 전이었어요. 도로 위 눈은 밤새 더 두껍게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위병소 정문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박진혁이 초소 밖으로 나오다 멈칫했습니다. 정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등을 구부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죠. 박진혁이 윤태성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선임, 저 어르신 어젯밤부터 저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태성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다고? 박진혁이 정류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벤치에 종이박스가 깔려 있어요. 밤을 거기서 보낸 것 같은데요. 윤태성이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대 밖 일이잖아. 박진혁이 아랫입술을 깨물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이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한번 펴고 허리를 세웠죠. 그러고는 다시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진혁이 초소 문을 열고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절차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노인이 박진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 절차 어기려는 게 아니오. 그냥 아들한테 연락만 해줘요. 강해요. 이 부대 군단장 맞지 않소? 박진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윤태성이 초소에서 나와 노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군단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시면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연락을 드릴 수 없어요. 노인이 철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에 있는데 아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말이 돼오? 윤태성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게 규정입니다, 어르신.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문 앞에 섰습니다. 윤태성이 무성기를 들었어요. 상황실 위병소입니다. 어제 그 민원인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정문 앞에서 출입 요청하고 있어요. 상황실 당직 장교가 말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처리해. 출입 통제 유지하고 안 가면 인도로 이동시켜. 윤태성이 무성기를 내려놓고 박진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다시 노인의 양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이동하셔야 해요. 노인이 두 발에 힘을 줬어요. 하지만 두 근무병이 팔을 잡아당기자 노인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발이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도로 가장자리로 밀려났죠. 노인이 무릎을 꿇으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박진혁이 손을 뻗으려다 윤태성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윤태성은 이미 초소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노인이 두 손으로 눈바닥을 짚고 일어났어요.
숨이 거칠어졌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외투 소매에 눈이 잔뜩 묻었어요. 노인은 옷을 털지도 않았어요. 철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전 내내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가는 군용 차량이 지날 때마다 근무병들이 경례를 붙였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냥 철문만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박진혁이 초소 유리창 너머로 노인을 내다봤어요. 노인의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달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오른손에 들린 봉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박진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저 봉지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윤태성이 서류를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알 거 없어. 우리 일 아니야. 박진혁이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그래도 저 나이에 밤을 밖에서 보내셨잖아요.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윤태성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아, 규정대로 했어. 우리 잘못 없어. 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노인은 여전히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에 햇빛이 기울기 시작했고 노인의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안상황실, 당직 장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지를 펼쳤어요. 위병소에서 올라온 보고가 2건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당직 장교가 볼펜 끝으로 기록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틀째 같은 노인이야? 옆에 있던 행정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어젯낮부터 오늘 오후까지 계속 정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직 장교가 일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됐어. 위병소에 출입 통제 유지하라고 다시 전달해. 그 시각 부대 정문 밖 도로 위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진입로 쪽으로 들어섰어요. 차량 측면에 국방부 마크가 붙어 있었죠.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조사관 최도윤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코트를 걸친 최도윤은 위병소 쪽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병소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수 경례를 했어요. 최도윤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근무일지랑 최근 민원 대응 기록 준비해 두세요. 확인할 게 있어요. 근무자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예, 알겠습니다. 최도윤이 위병소 초소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근무일지, 벽에 붙은 근무 수칙, 상황 보고, 기록부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죠. 최도윤이 기록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점검 일정이 오늘 오후로 앞당겨졌어요. 점검 전에 기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부대 진입로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헌병 오토바이 2대가 선두에서 진입로를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단 의전 차량 행렬이 그 뒤를 따랐죠. 검은 세단 3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위병소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위병소 근무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잡고 경례 준비를 했습니다. 윤태성이 자세를 고쳐 잡으며 박진혁에게 낮게 말했어요. 군단장님 행렬이다. 정신 차려. 박진혁이 허리를 곧게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예. 의전 차량 행렬이 위병소 앞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헌병 오토바이가 먼저 정문 안으로 진입했죠. 선두 세단이 철문 앞에서 거의 멈추듯 속도를 낮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옆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노인이 갑자기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2 발이 눈길에서 미끄러졌죠. 노인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대로 차량 진입로 앞쪽으로 쓰러졌어요.
선두 차량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짧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차량이 급정거했죠. 박진혁이 그 순간을 보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윤태성도 뒤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노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선두 차량은 멈춰 서 있었죠.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오후 햇빛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군단장 강혜호가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강혜호가 빠른 걸음으로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노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혜호의 두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혜호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가느다랗게 웃었어요. 왔구나. 강혜우가 노인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노인의 외투 소매는 눈에 젖어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강혜우가 굳은 얼굴로 참모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상황 즉시 보고해. 강혜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참모들을 향해 말했어요. 의무대 당장 불러. 한미란이 무성기를 들고 뒤로 물러서며 빠르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진혁과 윤태성은 그 자리에 굳어서서 군단장과 노인을 번갈아 봤어요. 윤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강혜우가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볼이 추위에 거칠게 튼 데다 입술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강혜우가 외투 단추를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 강봉수가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제 왔으니까 이틀 됐지. 강혜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위병소 쪽을 바라봤어요. 철문, 초소, 경내 자세로 굳어있는 근무병들이 눈에 들어왔죠. 강혜우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말끝을 흐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 단어를 공기 중에 내려놓듯 말했죠. 군단장 숙소로 이동한 뒤 의무대 군의관이 강봉수 앞에 앉았어요.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발을 살폈죠. 강봉수가 군의관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멀쩡해. 군의관이 강봉수의 발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 날씨에 밖에서 밤을 보내셨어요. 발가락 감각이 어떠세요? 강봉수가 발을 슬그머니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감각은 있어. 젊었을 때 겨울 훈련도 다 버텼는데 이거야 뭐. 강혜우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버텼으면 됐어요. 그래도 좀 계세요. 강봉수가 아들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의무대가 확인을 마친 뒤 강혜우가 한미란을 불렀어요. 위병소 근무일지 다 가져와. 이틀치 전부. 한미란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받아오겠습니다. 강혜우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강봉수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군단 부대 마크,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을 차례로 눈에 담았죠. 강봉수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내 좋아하는 거. 강혜우가 봉지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구겨지고 눈에 젖은 봉지 안에 곶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봉수가 봉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말했어요. 직접 깎은 거야. 올해 것. 강혜우가 봉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미란이 근무일지를 들고 들어왔죠. 강혜우가 일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는 강혜우의 손끝이
천천히 멈췄어요. 이틀 동안 강봉수가 위병소 앞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2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복 민원인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출입 통제 유지라는 지시가 2차례 내려간 것도 적혀 있었죠. 강혜우가 일지의 해당 항목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접근 차단 조치가 2번 이루어졌네. 한미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혜우가 일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위병소 근무자 전원 대기시켜. 그리고 상황실 당직 기록도 다 가져와. 한미란이 문 쪽으로 물러서다가 말했습니다. 감찰실 조사관이 아까부터 위병소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혜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도윤 조사관? 한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예, 오늘 오전에 부대에 도착해서 위병소 민원 대응 기록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강혜우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 마디를 탁자 위에 한번 짚었습니다. 강봉수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혜우야, 나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 강혜우가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키운 거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강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 대기실. 윤태성과 박진혁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박진혁이 손을 꽉 쥐었다 폈어요. 윤태성이 그 모습을 옆눈으로 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미란이 들어왔어요. 군단장님께서 2분 지금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군복 소매를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박진혁이 뒤를 따랐어요. 집무실 문을 열자 강혜우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무일지가 펼쳐진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강혜우가 2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틀 동안 같은 민원인이 반복 접근한 걸 상황실에 보고했지. 윤태성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예,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했습니다. 강혜우가 일지의 한 항목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민원인을 2차례 정문 밖으로 이동시켰어. 2번 다 넘어졌고 박진혁의 목에서 침 넘기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강혜우가 박진혁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어요. 넘어지는 거 봤지? 박진혁이 2 주먹을 바지 솔기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예. 강혜우가 잠시 2 사람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없이 출입시킬 수 없는 건 맞아. 그런데 이틀 동안 같은 노인이 밤을 밖에서 보내면서 반복해서 나타났으면 그게 단순 민원인지 아닌지 한 번쯤 위로 올려야 하지 않았나? 윤태성이 입술을 달싹이다 말을 삼켰습니다. 강혜우가 일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나가 있어. 2 사람이 나간 뒤 강혜우가 한미란을 불렀어요. 위병소 근무 교육 기록 전부 꺼내. 최근 6개월치. 한미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원 대응 관련 교육은 지난 분기에 한 차례 진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 교육 기록이 없어요. 강혜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상황 보고 체계도 같이 확인해. 위병소에서 올라온 민원 보고가 중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들여다봐. 한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위병소 앞 교육장에 근무병들이 모였어요. 부대 주임원사가 앞에 서서 민원 대응 절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무병들은 앞만 보고 앉아 있었죠. 주임원사가 교육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민원인이 출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내는 게 조치가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보고를 올리는 게 근무자의 역할이죠. 근무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상급자가 출입 통제 유지를 지시하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주임원사가 그 병사 쪽을 보며 말했어요. 지시를 따르는 거랑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틀 동안 같은 노인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노인이 밖에서 밤을 보낸 정황이 보이면 그게 보고 내용이 되어야죠. 교육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임원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에 정문 근무 규정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민원 접수 절차, 반복 방문자 처리 기준, 상황 보고, 경로 전부 새로 만듭니다. 교육이 끝난 뒤 강혜우가 정문 쪽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위병소 초소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어요. 정문 옆 인도, 노인이 이틀 동안 서 있었던 자리, 버스 정류장 벤치까지 눈길이 닿았죠. 한미란이 옆에서 조용히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새 근무 규정은 내일 오전까지 초안 정리됩니다. 강혜우가 버스 정류장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벤치 위에 종이박스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혜우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한미란에게 말했어요. 최도윤 조사관 오늘 기록 확인하다가 뭔가 찾은 거 있다고 했지. 한미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민원 기록 일부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관이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강혜우가 벤치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첫 보고로 잡아. 다음 날 아침 군단장 집무실. 최도윤이 서류 묶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앉은 강혜우가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란이 문 옆에 서서 수첩을 펼쳤죠. 최도윤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제 위병소 민원 대응 기록 전수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혜우가 서류 쪽으로 눈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최도윤이 서류 한 장을 위로 빼내며 말했어요. 이번 달 민원 접수 기록이 12건인데요. 위병소 상황 보고 일지에는 7건밖에 없습니다. 5건이 빠져 있어요. 강혜우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리지 않은 거죠.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기록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거예요. 민원인이 다녀간 흔적은 위병소 내부 메모에는 남아 있는데 상황 보고로 올라가는 공식 기록에서는 빠져 있죠. 강혜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미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누락된 5건 중에 이번 강봉수 어르신 건도 포함되어 있나요? 최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강봉수 어르신 건은 일지에 올라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출입 거부 조치를 하고도 보고를 올리지 않은 건들이죠. 강혜우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누가 보고하지 말라고 한 거요. 최도윤이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행정 담당 간부가 근무병들에게 단순 민원은 위로 올리지 말고 현장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어요. 구두 지시였는데 근무병 2명이 확인해줬습니다. 강혜우가 그 이름을 서류에서 찾아 손끝으로 짚었어요. 잠시 그 자리에서 눈을 고정했죠. 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무병들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따른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입니다. 강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위병소 행정 담당 간부 지금 어디 있어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러 갔더니 병가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강혜우가 한미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병가 언제 냈어? 한미란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어제 오후 늦게 접수됐습니다.
강혜우가 최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어제 오전이었죠. 최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예. 새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혜우가 창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헌병대 투입해요. 관련 간부 전원 조사 대상에 올리고 구두 지시 경로 전부 확인해. 최도윤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행정 담당 외에도 상황실 당직 장교 기록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복 민원 보고를 받고도 단순 통제 지시만 내린 경위가 있어요. 강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같이 봐요. 최도윤이 집무실을 나갔어요. 한미란이 수첩을 덮으려다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강봉수 어르신은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강혜우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뭐 드신대? 한미란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숭늉이랑 흰죽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강혜우가 창밖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곶감도 같이 올려드려. 한미란이 문 쪽으로 물러서며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혜우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병소 정문 쪽으로 눈길이 닿았어요. 철문 옆 버스 정류장 벤치가 아침 햇빛 아래 비어 있었죠. 헌병대 조사실. 위병소 행정 담당 간부 이준서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병가를 낸 지 하루 만에 부대로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헌병 수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준서 중위, 위병소 근무병들한테 단순 민원은 위로 보고하지 말고 현장에서 끊으라고 지시한 거 왔지. 이준서가 손가락 끝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원 보고가 너무 자주 올라가면 위에서 번거롭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현장에서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수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위에서 번거롭게 생각한다고 누가 그러던. 이준서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전임 행정 담당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별거 아닌 민원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다고. 수사팀장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닌 민원 기준은 누가 정한 거야. 이준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이다 다시 닫혔죠. 수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있으면 다시 부를게. 같은 시각 상황실 당직 장교 김상현이 별도 조사실에서 최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최도윤이 상황 보고 일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위병소에서 같은 민원인 반복 접근 보고가 올라왔을 때 출입 통제 유지 외에 다른 조치를 검토한 적 있어요. 김상현이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규정상 신분 미확인 민원인은 출입 통제가 맞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지시한 거예요. 최도윤이 일지의 특정 항목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노인, 밤을 밖에서 보낸 정황, 반복 접근. 이게 규정만으로 처리할 상황이었다고 봐요. 김상현이 시선을 옆으로 피하며 말했어요. 저는 위병소 보고 내용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노인이 밤을 밖에서 보냈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없었어요. 최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내부 메모에는 버스 정류장 노숙 정황이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상황 보고에는 빠졌는지, 당직 장교가 그 메모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김상현의 목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강혜우가 한미란에게서 조사 결과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한미란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위병소 행정 담당 이준서 중위는 전임자로부터 구두 인수인계 형태로 민원 축소 처리 관행을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본인 선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아닌 것 같다고 수사팀이 보고했습니다. 강혜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관행이라는 말이 면죄부는 아니지. 한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 김상현 대위는 보고 내용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조사관이 판단했어요. 위병소 행정 담당 이준서 중위와 함께 보직 해임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혜우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 훈련장에서 점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강혜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혁이랑 윤태성은 한미란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다만 민원인을 정문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과했다는 부분은 별도 교육 조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위병소 민원 대응 절차 개편안은 언제 나와? 한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초안이 완성됩니다. 민원 접수 즉시 상황실 보고 의무화, 반복 방문자 신원 확인 요청 절차, 고령자 민원 대응 별도 기준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뉘어요. 강혜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준서 중위 보직 해임 결재는 내일 오전에 올려. 한미란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상현 대위권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강혜우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며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셔? 한미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식당 옆 복도에서 취사병이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곶감 드시면서요. 강혜우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짧게 말했어요. 그래. 다음 날 아침 군단장 숙소 식당. 강봉수가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숭늉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죠. 강혜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실 거예요. 강봉수가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더 있다가 내일 방해하면 안 되지. 강혜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강봉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버스 타고 왔으니까 버스 타고 가면 돼. 나 오는 것도 다 했는데 뭘. 강혜우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셨어요? 강봉수가 밥상 위 곶감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연락했으면 내가 바쁘다고 했겠지. 그러면 나는 또 기다렸을 거고. 그냥 왔어. 강혜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봉수가 곶감을 씹으며 덧붙였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강혜우가 밥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죠. 식사를 마친 뒤 강봉수가 낡은 외투를 걸쳤어요. 의무대 군의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발가락이 아직 얼얼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시면 따뜻하게 두고 계세요. 강봉수가 군의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수고가 많아. 강혜우가 현관 앞까지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찬바람이 문 사이로 밀려들었어요. 강봉수가 외투 단추를 채우며 아들을 바라봤죠. 밥은 잘 먹고 다녀. 강혜우가 두 손을 앞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예. 강봉수가 걸음을 옮기다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강혜우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봉수가 손을 한 번 들었다가 내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위병소 앞 새 근무 규정이 초소벽에 붙었어요. 민원 접수 즉시 상황실 보고 반복 방문자 신원 확인 요청 절차, 고령자 민원 대응 기준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박진혁이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윤태성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 됐지. 박진혁이 규정 용지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됐냐고요. 윤태성이 박진혁을 바라봤어요. 박진혁이 창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 손이 얼마나 찼는지 알아요. 제가 팔 잡았을 때 느꼈어요. 윤태성이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문 앞 도로는 조용했어요. 군용 차량 몇 대가 천천히 지나갔고 근무병이 경례를 붙였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강혜우가 위병소 앞을 다시 걸었어요. 한미란이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준서 중위 보직 해임 결제 완료됐습니다. 김상현 대위도 같이 처리됐어요. 강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도윤 조사관은 한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대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위병소 새 규정 확인하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강혜우가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철문 너머 부대 안쪽으로 눈길을 뒀습니다. 오후 햇빛이 훈련장 위에 낮게 깔려 있었죠. 한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은 잘 가셨을까요? 강혜우가 철문에서 눈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버스 오래 타셔야 해요. 한미란이 살며시 말했어요. 연락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강혜우가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두 사람이 부대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위병소 정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버스 정류장 벤치 위로 햇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근무병이 철문 앞에 서서 정면을 바라봤죠. 정문 너머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철문 앞에 섰어요. 신분도 밝히지 않고 소리 높여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이틀 동안 눈 위에서 추위 속에서 그 노인이 들고 온 건 곶감 한 봉지였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규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규정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은 순간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 균열은 결국 감춰진 기록들을 끌어냈고 오래된 관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왔다가 아들 얼굴 보고 떠났죠. 하지만 그 발걸음 하나가 멈춰 있던 것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